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LG엔솔 SDI입니다. 오늘 LG엔솔이 1.9%, SDI가 2.3% 밀렸고요. 네, 오늘 이차전지는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뭐 1%대, 주가를 이제 올렸다가 다시 또 밀리는, 계속 순환이 만들어지죠. 반도체 올라갔다가 반도체가 또 오후장에 내려왔고, 또 반도체 내려올 때는 이제 ABL 바이오, 삼천당제약, 바이오 종목들 또 위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각자의 현재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차전지, 특히나 LG엔솔 관련해가지고 리포트가 좋게 나오는 건 없거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근데도 중간에 이런 반등들은 어쨌든 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좋은 그런 이슈들이나 아니면 좀 부정적인 내용의 리포트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가격에 대한 압박을 크게 받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원체 요즘 또 반도체로 자금이 집중되는 그런 효과도 굉장히 강했고, 또 수급의 왜곡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나와 주다 보니까, 반도체 말고 이제 나머지에 있는 섹터들은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내려갔다가 또 반도체가 좀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2거래일 동안 올라오고 오늘 하루 이제 내려간 그런 모습인데, 바이오도 비슷합니다. 예, 바이오도 그냥 계속적으로 의미 없는 등락이 자주 나오는 구간. 에벨 바이오는 원체 지금 또 대장주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신고가 트레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만,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ESS 쪽의 어떤 매출 확대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초기에 이제 가동 비용 이런 것들, 이제 고정비가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을 수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ESS 쪽이 점점 더 라인들이 확대가 되고, 또 초기에 이제 가동 비용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하다 보면은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4분기 실적은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실적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조금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개선 전망이 나와주느냐,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분기보다 조금 더 높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는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위법 판결 여부가 아마 나올 텐데, 요것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포홀 같은 종목들, 지금 현대제철, 포홀, 그다음에 동국제가 최근에 철강주들이 올라오려고 했다가 계속적으로 그냥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포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합작 이슈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얘는 그냥 계속적으로 자기의 포지션을 지켜내고 있거든요.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이 조금 강하게 들어왔다가 18만원, 19만원 부근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포홀을 보면 매번 이제 그 포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적으로 같은 자리를 지켜줍니다. 원래 이전에는 랠리도 같이 나오고 하락도 같이 나오고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연동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고체 종목들이야 단기 추세를 위쪽으로 좀 올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2차전지의 단순 그냥 4분기 모멘텀만 보면 지금은 부정적인 관점들이 많이 깔려있다. 다만 추후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 여지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열어놓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 지금 하단 추세까지 다 밀려 내려온 그런 구간이거든요. LG엔솔은 어쨌든 37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종목들도 다 밀릴 수 있는 가격대까지 밀려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건데, 물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방이 또다시 만들어지게 되면은 전형적인 이제 우하향 패턴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가격대는 굉장히 조정이 많이 나온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일단 수급의 왜곡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를 해줄지, 물론 반도체도 관세가 이제 위법으로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또 수혜 포지션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반도체 랠리가 나와줄 수 있거든요.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수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나 자동차, 현대차, 기아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차전지는 지금은요 하단을 막아주고
최대한 횡보에 가까운 그런 흐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차피 이런 하단 추세에 갇혀있는 구간은요, 횡보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그다음부터 이제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거든요. 물론 V자 반등의 형태로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와 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지금 먼 채 강한 섹터들이 또 시장에 많고, 또 이번에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는 섹터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 먼저 이제 주도권을 잡아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1월이다. 다만 실적 발표 이후, 실적 발표 동시에 이제 그 다음 포지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는 이번 실적은 어쨌든 기저효과가 조금 이제 강하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지난번이 좀 좋았고 이번이 좀 안 좋게 작용되는 그런 턴이다라고 보는데, 지금이야 뭐 리포트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해도요, 결국 이제 또 그때 가가지고 리포트가 어떤 관점으로 나올지는 그거는 모릅니다. 외국인들이야 뭐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리포트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관점을 쓰고, 또 별거 없이도 갑자기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우르르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차전지 주주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시기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둘 다 27만원, 37만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중요 가격들을 막아놨기 때문에 뭐 내일 삼전 잠정 실적이 나오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시기상으로는 양봉이 나와줘야만 차트 흐름이 좀 유지가 되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내일 또 이제 라방 진행하죠. 네, 목요일 라방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내일 또 텔레그램에 이제 입장해 계시면 오전에 이제 라방 링크가 또 올라옵니다. 그냥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어려운 것도 없고, 또 저희가 투자하실 때 도움 될 만한 내용들, 또 무료 추천주도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매매도 해 보시고, 뭐 시장이야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는 장세이니까 많이 또 참여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